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을 발표할 지원자 장은택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우체국의 현황, 그리고 우체국의 앞으로의 기대되는 모습,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체국은 1인당 우편물의 이용량의 감소로 인해서 우체국이 통폐합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 보험의 금리 상승과 운용 수익률 악화로 인하여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공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체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익률 악화, 또 우편물 감소 등을 막기 위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체국을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우체국 캐릭터 제재의 시즌 그리팅 발매입니다. 시즌 그리팅이라 함은 연초에 학산 달력, 다이어리, 여권, 커버 등 이러한 제품들을 패키지로 모아서 시즌 그리팅을 발매를 하는 것인데요. 베베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 방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또 관련되어 있는 방안으로 우체국 건물 내에 이제 홍보물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거창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재와 관련된 인형, 포토전 등을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어린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SNS에 올린다는 등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스타트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카카오톡에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BS의 캐릭터 펭수와 우체국 캐릭터 제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우표를 발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편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Y2K라든지 레트로 감성이 유행을 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날로그 감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감소되었지만 엽서에 라디오 사연을 써서 보내는 챌린지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치 소비, 윤리 소비를 주로 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이것을 주제로 한 후원 우표를 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들의 어떤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후원 우표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후원 우표를 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굿즈를 거래할 경우 준등기 이용한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준등기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서 우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택배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어, 육아하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데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해서 장난감과 물건 배송 서비스를 우리 우체국 소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국 택지 근처에 신선식품 배송이 가능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체국 속보의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기업과 자영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우체국 택배, 우체국 속보를 신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은 우체국 택배에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체국 택배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택배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쇼핑 라이브 커머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 함은 실시간으로 소비자들과 그리고 판매원이 서로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판매 활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우체국 쇼핑도 정말 좋은 그런
제철식품 또 농수산물들을 판매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 판로를 한번 개척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선 새로 매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또 우체국의 잠재 고객들을 겨냥해서 우체국 홍보와 수익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여러 대안들이 수익성 상승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 사업 투자비 등 인력 소모와 예산에 대한 그런 한계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 수익성 악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체국은 언제나처럼 국민 곁에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방안들을 수익성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어학원에서 10대 어린이, 청소년, 30대에서 60대 학부모 세대 고객들을 대응하면서 그들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만약 인용이 된다면 우체국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익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서 세대별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우체국에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에서 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 쇼핑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라디오 사연 엽서에 쓰기 이 정도를 먼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점이다. 그럼 네. 우체국이 쇼핑에 있어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아,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지 않았고요. 네, 그 우정사업 본부장님께서 음, 예전에 익산시 관련 그 익산시에서 농수산물 관련해가지고 그 생방송을 나오셨다라고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음. 매출 창출하면서 음. 그 같이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셨다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아까 제철식품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말씀을 여러 가지 중에 하셨는데, 가장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그런 식품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네. 제철 식품이라 하는 지금의 제가 구입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소당 옥수수나 쌀 옥수수는 음, 그 구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정말 한정적이거든요. 또 맛있을 수 있는 또 시기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맛있는 시기가 한정적인 정말 좀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짧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서 음.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옥수수라고 하는 거는 그 네, 우리 소비자층의 맛만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옥수수를 그래도 어, 실제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신 겁니까? 어려움을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옥수수가 좋았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현지에서 그 농민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 그 수익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 중에 싶습니다.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농가의 어려움. 어떤 게 그냥 어, 남아 있다. 뭐를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배추값을 예시를 들 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근데 혹시 아시나요? 야채 중에
네, 근대를 자주 사 먹는데 음, 근대 값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2,500원, 1,000원 하는 이 근대를 음. 농민들은 어느 정도로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서 음. 땀 흘려서 이렇게 내시는 건데 과연 얼마나 수익이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감안해서 내 나름대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실 거죠? 네, 뭐 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구황작물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농민의 아픔을 그래도 고려를 해보실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좀 자기소개를 듣고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하나 질문 있는데 제가 혹시 적은 것을 보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읽지 않고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바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노점청 지원자 장은재입니다. 네, 저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주중에 6시간, 주말에 12시간 이상씩 국장과 병행하며 2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필기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필기 합격 이후에는 제가 조금 더 금융창구에서 빨리 적응하고 또 시중은행과의 협업이 확대될 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은행 텔러 자격증을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학원에서 6년 동안 어린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런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왔던 그런 소통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최접점에서 만남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내 학생, 내 고객이라는 책임감을 갖추면서 동시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변화하는 정보들을 꾸준히 공부해와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체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다양한 고객층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노려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리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그러면 가장 오래 몸담았던 조직은 학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앞으로 우체국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분들과 협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조직에 오실 겁니다. 학원에서 그래도 내가 가장 동료와 함께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신 건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코로나19 초기에 저희가 그 집합 금지가 되면서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저희 동료들 어느 누구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동료들보다는 그래도 적응도가 빠르고 좀 습득력이 있는 편이라서 제가 주말 내내 좀 사용법이라든지 수업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해서 그 동료들에게 떻게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고 리드해서 결국에는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정말 퇴원생 비율이 많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잘 방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진 않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지역구 안에서 2022년도 한국 고객 만족도 소비자 대상 저희 지역구 부분에서 아카데미 어학원 부분에 1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고객 관리가 잘 되려면 수업부터 가장 중요한 본질인 수업부터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소비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이나 학원에서 비용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가 아니고 그냥 비용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네, 지원자님께서 우리 학생층에게 비대면을 네, 통하여 어떤 만족도를 이끌어냈냐가 궁금합니다. 우체국에 오셨을 때도 고객을 보셔야 되겠지만 네, 학원에서도 고객은 일단 학생입니다. 학생이 네. 어떤 만족도를 이끌어내신 겁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만족도, 바로 눈으로 보이는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점수, 성적으로 보이는 만족도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 우선 처음으로 오게 된 그런 학생들은 초기 이탈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 그 아이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관심사를 먼저 많이 듣고, 그 고객의 성향과 관심사 또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원자님께서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래도 이런 고객층들도 많이 만나셨는데 이렇게 학원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꼭 이렇게 우체국에 와야 된다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각하신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코로나 초기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반 정말 초기에 네, 그 경영상의 어려움이 한번 그첫 달에 확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여를 한 달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공무원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렬들에 대해서 직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제가 그래도 그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왔고 또 고객이랑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게리직이라면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잘 녹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체국에 새로운 조직에 또 가실 텐데 가장 네. 그래도 이런 점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은 힘들 것이다. 어떤 부분을 그래도 좀 염려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초반에는 분명히 제가 미숙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제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옆에 동료라든지 혹은 선임분, 또 상사분께 조금 더 업무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 그게 단기적인 저의 또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행 텔러 자격증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면 지원자님은 그러면 우편 업무를 할 가능성이 클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금융이라 생각합니까? 어, 네, 우편을 우선은 많이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텔러 자격증보다 우편 쪽에 있어서 뭔가 하신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편 업무를 그래서 할 때 어떤 고객의 네, 불편을 보았는지, 어떤 지연 현상을 그래도 보셨는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우편 업무를 할 때 고객의 지연 네. 현상이요.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의 우체국 고객들의 이러한 네, 안 좋은 거를 보았다든지, 뭔가 아직 발견한 거 혹시 없어도 됩니다. 있으십니까? 아, 네,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우체국에 갔을 때 무인 우편 접수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분들께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이 너무 익숙하니까 창구에서 대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인 우편 접수기는 그냥 놀고 있는 채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접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편 서비스를 이제 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인 네. 우편화 자동화 기기를 그래도 내 나름대로 활성화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거죠. 활성화하겠다까지는 생각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동료와 같이 근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음, 가장 중요한 거.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재미있게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좀 성과를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원자님의 장점과 단점 각각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성격상의 장점일까요? 아니면 모든 성격상의 것은 성격상의 장점입니다. 네, 성격상의 장점은 저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고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단점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데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큰 편이고 좀 속도는 느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좀 에너지 소모하는데 더 크게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점들이 우체국에 오셨을 때 어떤 보탬이 되고 어떤 부분이 그래도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장점이 우체국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서류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고의 위험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업무의 안정성, 신뢰도, 고객 신뢰도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장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그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저 자신이 실수하는 것들을 좀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에서 에너지 소비가 큼에도 좀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점을 최소화하려면 좀 더 개인적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실전에서 제가 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제가 네, 그렇게 준비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은재님. 네, 은재님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쵸?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최대한 짧고 굵게 간결하게 전달하고 점수를 받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쵸? 지금 얘기는 잘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정말 필요한 내용도 그 안에 있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분명히 평가할 게 있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면접관의 시간이 있는데, 그쵸? 네, 네,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답만 내가 해야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약 3주 동안 하시는 게 미션입니다. 네, 굳이 필기 준비를 제가 했고 필기 시험 때문에 내가 고민도 했고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난 뭘 했고 이런 점들은 굳이 자기소개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느냐? 일단 과거에 내가 어느 이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나? 일단 면접관이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왜 오셨을까? 뭐를 잘하실까? 잘 적응할까? 이런 게 면접관의 궁금한 사항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제시할 부분은 가장 메인 소재는 학생을 내 나름대로 성적을 올렸던 경험, 학부모의 어떤 불만 사항을 없앴던 경험, 그것이 우리 학원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이런 부분의 조직 기여, 이게 일단 메인이 네,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비대면이라고 보았을 때 처음 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 과정을 나는 반드시 이런 비대면의 교육을 오히려 이점으로 최대한 활용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항상 흔히 얘기하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거죠. 네, 대부분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은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네, 네,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비대면에 내가 전에는 못했던 것을 도입을 하여 이 대상자 어떤 분들은 어머님이랑 같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네, 좋아합니다. 네, 더 좋아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몰립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우체국에 왜 지원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조직에게 뭐 이런 여러 얘기 있죠. 네, 네, 네. 그런 얘기는 다 일단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어,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조직에 기여를 하면서 느꼈던 또 내 나름대로 알게 된 나만의 어떤 능력치, 알게 된 나만의 지식들, 이런 점들이 우체국에 어떤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나를 활용하세요. 이게 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원자님, 네, 우체국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 점을 자신 있게 네, 얘기하는 게 자기소개고요. 나를 이용하세요가 지원동기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활용 가치가 우체국의 공익적인 이런 지향, 이런 방향, 이런 점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음, 알겠죠? 굳이 과거의 나의 어떤 사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체국에서 음, 평가를 하는 평정표에 보면은 1번 우리 공무원의 정신 자세의 핵심은 공익입니다. 네. 면접에서 나의 이야기보다는 항상 어떤 우체국 기준의 생각, 조직 어, 기준의 생각, 동료 기준의 생각, 우리 고객 중심의 사고 요 부분이니까 잘 보완하시면 네.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만 잘 아셔도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힙니다. 충분히. 사전에 음, 뭔가 어떤 걸 얘기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신데 소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보통 학생을 가르쳤다는 경험 하나로 보통 다 가거든요. 네, 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의 메인 소재는 조직 기여, 고객 만족, 고객 관리, 변화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 우체국 가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네.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결국 합격합니다. 과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다음 우리 걱정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 우리 희수님 네. 걱정이 많다고 하시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인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자, 우리 해봅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국의 미래와 계리직 근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오희수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체국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파악한 현재 상황, 미래를 위한 방안, 그리고 계리직 근무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우체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편 분야의 적자는 심화되고 있고 이 부분을 금융이익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전자기술로 대체된 우편 없는 우체국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일까요? 저는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우편 업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정해야만 우편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체국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금융, 그 중에서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사망자의 친인척분이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죽은 그 아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는 그 집의 유일한 가장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안타깝고 남은 가족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보험은 진짜 없어지면 안 될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뀔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은 필수 불가결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우체국 보험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우체국 보험은 그동안 다른 고객님들은 왜 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우체국 보험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체국 보험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력 상품을 광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우체국 보험은 비교 대상이 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우편의 부수적인 거고 보장 내용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우체국 보험 광고는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합니다라는 광고만 할 뿐이지 주력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체국 상품도 이제 광고를 하여서 우체국에도 좋은 상품이 많다는 것을 국민과 고객님들께 자꾸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다각화입니다. 우체국은 현재도 건강, 상해, 치매, 요양, 당뇨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긴 하지만 현재 뇌 심혈관 질환이나
종신보험이 부족하고 간병보험도 아직 미출시된 상태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보험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품을 다각화하여 FC가 팔고 싶은 상품,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을 조금 더 많이 출시하여 보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의 판매 형태입니다. 실손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이든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타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우체국은 공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보험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실손을 단독으로 파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도 실손보험을 이제 단독으로 팔기보다는 다른 상품과 같이 함께 팔아서 수익성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로 보험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만이 우편 사업과 공익 사업도 꾸준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우체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리직 근무자가 해야 할 일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리직은 창구에서 고객님께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을 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언더라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리직 직원이 보험 분야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면 위험일차 손익이 높은 계약이 유입될 수 있고 불안전 판매로 인해 보험 유지율에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현장 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창구에서도 보험 수익성을 높여 우체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임용 후에도 보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체국의 미래 먹거리인 보험 수익 활성화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그러면 먼저 하나를 여쭤본다면 과거 경력에 어떤 보험에 대한 판매를 주로 하셨던 분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사무직으로 그래도 근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우체국의 모든 계리직 공무원분들이 실제 우체국에 가자마자 보험을 판매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은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님은 이런 우체국의 보험이 실제 이 다른 우리 사기업의 보험과 어떤 점에 있어서의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체국의 기능적 네. 역할 말씀이십니까? 네. 우체국의 보험은 사기업과 다르게 공익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든지 어깨동무 보험이라든지 공익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 이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체국이라고 무조건 저렴하고 정말 공익적이고 이런 좋은 점만 포장해다 보니 의외로 상당히 많은 이런 뭔가 안 좋은 이런 회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고객들의 불만도 일어난다는 부분을 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체국 보험에 실제 가입을 한 분의 어떤 항의나 아니면 불만이나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부분을 혹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자님의 이 흐름상의 한계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판매를 하고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 이면에 이미 현재 많은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그래도 안 좋은 점이나 이런 점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우체국 보험이 정말 최고로 좋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으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사조서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로 음, 우체국 보험 조금 더 다각화하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음.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각화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우체국의 보험의 좋은 점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어떤 과거 사례들을 좀 조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반영하여 다각화를 하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상당히 많은 우체국 보험의 기존 가입자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좋은 점도 좋지만 안 좋은 점을 보셔야 그래도 더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99%가 좋다고 하더라도 1%의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잘하셨기에 어떤 분인지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회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능력과 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 오희수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TM 지점에서 설계사 교육 및 충청번역 사무직원 리더로서 CS 활동을 주도하였고 100여 명이 넘는 FC가 근무하는 대형 지점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격리 업무까지 꼼꼼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방 고객 보험금 청구 및 각종 보전 업무 처리 경험을 토대로 고객 응대 역량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권 관련 자격증과 보험 언더라이팅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임용 후에도 우체국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전문성과 친절한 응대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겠습니다. 음, 고객 만족을 실천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훌륭한 역량을 지녔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오셔서 보험을 맞는 그런 확률은 사실 적습니다. 정말 나는 보험에 이런 여러 아이디어도 있고 활용도도 충분히 있으신데 막상 이런 보험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우편 쪽 업무도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니는 동안 물론 보험이 못 채웠지만 그 외에 다른 사무적인 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업무와 고객 응대를 통한 우편 업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체국에 오셔서 가장 이것만은 먼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업무는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에 관둔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입 직원이고 먼저 시켜주실 수 없다고 하면 우편 업무도 기꺼이 도맡아 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제 과거에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 중에 내방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도 맡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불만 사항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불만사항 말씀이십니까? 네. 어, 청구하러 오실 때 이제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다. 간혹 서류를 누락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안 됐거나 서류가 너무 많다. 이제 조금 간소화해 줄 수 없냐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소화 요청을 많이 그래도 나는 들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한 거는 뭐가 있으십니까? 고객의 불편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건 그 안에서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회사에 업무 제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간추려서 많은 제안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실손보험 간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런 제안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반영이 됐던가요? 꼭 안 돼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그 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음, 다양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과도 같이 협업이 돼야 되고 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구축이 된 건 아니지만 현재 점점 많이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지금 또 들어보신 겁니까? 네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하시는 일도 바쁘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이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신 겁니까? 어, 고객님들의 불만사항과 불편사항을 들어서 그냥 넘기고 그냥 지나치는 직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고객님의 불만사항과 불편사항이 많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하면 고객님께서도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실 거고 업무 음, 처리라는 저희 역시도 이제 그 좀 더 편의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그 근무를 하실 때 이런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약철의 네, 말씀이십니까? 뭐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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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많이 접해봤습니다. 많이 접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그런 철회율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청약철회와 해약은 조금 별개인데 청약철회를 여쭤보시는 걸까요? 아, 뭐든 좋습니다. 네네. 일단 그 지점 그 영업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요. TM 영업 지점은 아무래도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전화를 통해서 FC에게 보험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거를 전해 듣고 3일 내로 서류를 받아보면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철회율이 일반 대면 FC 지점보다 TM FC 지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사례를 아시겠지만 실제 이런 이유들도 알고 있다. 맞죠? 네네. 그러면 우체국 또한 철회라는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실제 이런 철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체국도 TM 영업 지점, TM 채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TM 비율이 다른 보험사보다는 조금 낮을 거고 주로 대면이나 창구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좀 얼굴을 보고 가입을 하니까 그런 TM 보험보다는 조금 철회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약 철회 사유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 다른 보험 회사 상품과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다른 보험 회사 상품을 가입해서 하고자 철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과 중복이 돼서 알고 보니까 철회된다.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러면 실제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는 분은 어르신이 와서 직접 가입하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큽니까? 자녀분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어, 창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젊은 분보다 제가 우체국에 갔을 때 주로 이제 4, 50대나 5, 60대 어르신들을 더 많이 뵀습니다. 그런 걸 봐서 아무래도 그런 중장년층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 자녀분이 뒤늦게 알고 철회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자님은 우체국에 갔을 때 이런 금융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부분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까? 일단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하고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너무 어렵게만 설명하지 않고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설명을 부족하게 한다거나 미흡하게 하지 않고 네, 원칙대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려서 네,
많은 상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봅니다. 지원자님은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경험도 경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았던 가장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은 일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FC 분들에게 조금 너무 원칙주의자이다라는 얘기를 음,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FC 분들이 뭐 실적 일정에 맞춰서 좀 급하게 청약서를 받아오다 보면 체크하는 부분 한 군데가 뭐 빠져 있다거나 뭐 서명이 조금 누락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같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 부분 정도는 조금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냐고 이제 많이들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서명 하나, 체크 하나가 전부 그 보험 계약 그 완전 판매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음.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원칙에 지켜서 입각하여서 이제 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원칙주의자이다라는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고객이나 아니면 동료가 너무 원칙주의자이셔서 좀 융통성 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 융통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청약서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절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네,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우리 희수님. 몸은 대단하다. 희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에 대한 경력이 많이 있으신 거죠? 네네. 그럼 어차피 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낸다고 하면 지금처럼 얘기하기가 아주 수월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예상대로 늘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조서와 흐름만 대비하시면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아요. 이미 평가는 이미 어떤 사고를 갖고 이제 이런 점들 다 여쭤봤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은 제가 봤을 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보험을 실제로 갔을 때 내가 할 확률은 적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불안전 판매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우체국의 이런 안 좋은 점들도 그래도 조금 알아보셔라.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보험사들의 평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철회율도 보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지를 보셔야 이 우체국에 갔을 때 이 창구에서 철회를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철회가 일어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우체국 근무자분들이 어떤 역량이 엄청나게 다른 보험사처럼 뛰어나진 않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금액으로 우체국에 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막상 알고 보니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막상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겠죠. 가장 화나는 지점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난 충분히 해서 내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어떻게든 했는데 막상 안 돼. 이런 게 있죠. 네네. 그런 우체국 보험에 뭔가 이런 발생 가능한 이런 안 좋은 점들을 체크를 하시고 제한을 해보시는 부분도 보완하시면 보험은 끝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험 이렇게 갈 확률보다 갑자기 틀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은 잘하시니까 일단 반드시 내가 그래도 근무를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어디서 해보고 싶습니까? 할 때 보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우체국의 가장 기본부터 하겠다라는 쪽으로 우편으로 가시는 게 훨씬 겸손해 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 다시 우편 고객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 안 좋은 점, 뭔가 하나 하다 못해 한마디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느끼고 보고 내가 생각한 거를 얘기하시고 오면은 아주 좋게 흐름이 이어갈 겁니다. 알겠죠? 가능하면 금융 파트보다는 예상치 못한 거를 가셔야 항상 반전이 생기고 매력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실제 가서도 그렇고 우편을 더 해보겠다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사조서도 보험 쪽보다는 우편 쪽으로 해보시는 게 더 좋고요. 알겠죠? 더 이 부분을 더 많이 해보신 형태가 아마 우리 사조서에 우리 이게 딱
아주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을 잘하시면 잘하실 거라 봅니다. 못하시는 거 아니니까 잘하십시오. 뭐 걱정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잘하시는데 뭔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보험 분야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험에 대해 너무 기대치가 높고 너무 전문화된 질문이 들어올까봐 조금. 네. 전문화된 질문, 어떤 지식을 물어보기보다 제가 지금 물어본 수준만 답하면 됩니다. 우체국 보험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알아보셨나? 어떤 이유 때문에 철회가 발생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안 될 거라고 보느냐? 이런 거 있죠. 아, 항상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통해 성장하셔야 돼요. 모든 서비스는. 이 면접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런 소수의 불만과 소수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우체국 보험의 완성도를 높여야 다각화를 하죠. 무조건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런 거보다 기존에 있는 것도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벌려놨잖아요. 네네. 이런 점들의 보완점들을 먼저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면접 입장에서는.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알겠죠? 이런 점들 제시하고 가치관 이런 거는 충분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이제 충분히 말씀하실 건 있다라고 보면 그 뒤는 보험 외적인 것만 많이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우편 파트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불만이 있을지 사사로운 것부터 다 조사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보겠다 이런 거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우체국의 고객 만족을 최대한 실천하겠다라는 부분을 각각 세워보십시오. 직무 수행 계획. 알겠죠? 우편. 제가 요거 영상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촬영된 것도 있거든요. 올려드릴 거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할지는 한번 보십시오. 우편 쪽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연습하면 희수님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이 정도 가면 뭐를 얘기하는지를 기억 안 날 수 있으나 대부분 평가할 거를 잘 갖고 있습니다. 희수님은. 잘하시는 편이네요. 뭐 걱정한다고 그러십니까? 자, 네. 다른 분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누구십니까? 우리 영옥님 이제 켜보십시오.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발표를 또 한번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체국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강원지방우정청 지원자 배영옥입니다. 저는 현황, 대처 방안, 기대 효과, 포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한국우정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메신저 역할을 담고 있지만 스마트폰 메신저와 이메일 활용, 전자고지서 전환으로 통상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타 택배 회사와의 경쟁과 타 은행과의 금융 상품 경쟁이 치열해 우체국 수익률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체국 폐국과 시간제 운영 확대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수익적 측면에서 대처 방안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보험 청구 서류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 서류도 민원 우편으로 포함시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지방 거주자를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해 약배달 서비스를 시행해서 시골 어르신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미래 고객이 될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된 체크카드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용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체크카드로 카페와 편의점, 문방구점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체국에서는 미래의 고객이 될 청소년들만을 위해 특화된 체크카드를 개발한다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희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 기대 효과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을 위한 약배달 서비스와 민원 우편의 폭넓은 서류 발급이 우체국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의 고객 청소년들에게 우체국을 이용함으로써 우체국 이미지 강화와 장기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갖춘 캐리언이 되어 고객에게는 신뢰를, 본부에서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그러면 지원자님 중에 이런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저는 약배달 서비스가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점점 고령화가 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령이신 분들은 늘 병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약을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하시기 때문에 음. 수익 창출도 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분들도 이미 많이 생각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주기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신다면 적절한 진료와 건강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달을 한다는 거는 약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음, 가능한 음, 약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약이 된다는 것은 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약 배달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그 중에서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점이요. 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네. 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좋은 방향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책입니다. 자,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과 특화된 체크카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최근에 우리 우체국에서 출시한 많이 알고 있는 체크카드를 혹여 보신 적 있습니까? 게이드 체크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든 네, 들어보신 게 있다고 하면 이미 특화된 나름대로의 우체국의 노력이 담겨 있는 체크카드를 그래도 나온 거 아닙니까? 좀 특화됐다고 하는 건 좀 더 뭔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음,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된 체크카드는 연령이 조금 더 낮은 음, 초등학생부터 음. 고등학생까지의 체크카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갖고 다니지 않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크카드는 보통 나이대가 지나야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나이를 좀 낮추자 뭐 이런 겁니까? 네네. 보통 어머님들의 수익으로 그래도 잡혀야 그래도 뭔가 절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면 음, 네, 세금이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 좀 공략할 수 있는 특화된 카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한테 좀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방향도 있고 이제 생각하신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 세 가지는 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 아니죠. 체크 카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약 배달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점 제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계리직 근무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우체국의 어떤 미래에 그래도 비전상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어,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서는 우리 우체국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과거에 교통행정과 행정보조 일을 하면서 공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공익적인 상품과 다양한 공익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서관에서의 저의 경험, 고객분들의 경험과 영업부에서 배운 저의 꼼꼼한 준비성과 회계 능력이 대리원으로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지방우정청 지원자 배영옥입니다. 저는 김치 제조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 입찰 경쟁에서 꼼꼼한 준비와 과거 입찰 정보, 현재 농산물 가격 방향을 분석해 급식 납품 계약을 세 곳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년별 추천 도서나 수상작들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였고, 방학 특강 모집 안내문과 강좌 추천으로 모집 인원을 모두 채우며 이용 고객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 우체국 고객분들에게 적정한 상품을 안내해드리고 우체국의 신뢰와 수익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여러 학교들과의 계약 체결도 해보셨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이용객도 늘려봤던 경험이 있으셨다 하셨죠? 네. 이런 점들이 우체국에 어떻게 우리 우체국이 좀 활용하면 지원자님의 역량을 좀 극대화해서 우리 우체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의 꼼꼼한 준비성과 그리고 오시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적정한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꼼꼼함에 대한 점보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데이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만약에 학교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분과 보통 소통을 하셨습니까? 학교 담당자분들 중에. 영양사님들 하고요.
그러면 학교와 이런 영양사분들과의 알게 됐던 나만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우체국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없습니까? 그런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농수산물들이 우리 우체국에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판매를 합니까? 우체국 쇼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완점이나 아니면 이런 점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음, 우체국에서 작은 농가도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음, 소규모로 농작물을 수확하시는 음, 농부님들이나 아니면 농어촌 이런 지역에 음. 농어촌들에게 이제 뭐 판로의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서 공익도 최대한 이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점들을 이제 누구한테 홍보를 하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 젊은 층들도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가와 농민을 돕자라는 쪽에 합류를 할 만한 그런 우리 MZ 세대는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우리 MZ 세대나 이런 우리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고 이런 10대들, 20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음. 내가 다 한 것 같은 이런 캠페인과 이러한 상품을 만들었고 충분히 함께 하자라고 주장한다면 함께 그래도 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층들이 그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당연히 맛은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이 그럼 여러 고객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고객 한 분을 꼽는다면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음, 어,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영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갑자기 아침에 어, 급식 메뉴를 바꾸셔서 계획했던 김치가 다른 김치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김치는 겉절이로 금방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김치를 갑자기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저희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이시다. 적어도 하루 이틀 뒤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아침에 당일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김치로 대체해서 보내드린 영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님이 우리 고객에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서비스 하나가 있다면 우리 우체국 고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까? 네, 좀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님은 주위에 평소에 어떤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저는 주변에 친구들에게 너는 참 끈기가 많아 라는 세월이를 자주 듣는데요. 악조건 속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결과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음,
계속 도전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걸 쟁취한 것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과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공모전에 입상해서 교수님께 좋은 학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끈기 있게 우리 우체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면 딱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 오셔서 가장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좀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아, 어,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영옥님, 네, 충분히 못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네, 어떤 현황은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대안도 크게 뭐 내가 생각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안 세 가지와 나의 이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떠오르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접에서는 나의 이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우체국에서 쓰면 정말 좋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날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면접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 체크카드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학교, 정말 여러 학교들과 영양사들과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계약 체결을 했던 나의 이력과 또 알게 된 나의 지식들 그리고 학년별로 추천 도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도서에 대한 풍부한 지식들 있죠? 네, 네. 이런 나의 굵직굵직한 그런 이력들을 다음과 같이 우체국에서 이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일단 나를 써서 더 좋은 걸 만듭시다. 이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패턴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체국 쇼핑몰의 활성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농산물, 농수산물, 김치 뭐 등등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한번 보셔야겠죠. 네, 그럼 개선점이 보이고 아 이런 점들은 실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서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로 사조서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나라는 이 사람의 활용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하고 남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굵직한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활용하십시오. 내 이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만의 데이터가 이렇게 풍부합니다. 어떤 고객층의 성향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접목한다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 시너지의 핵심은 우체국 활성화가 되겠죠. 나라는 사람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나라는 사람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게 면접입니다. 네. 알겠죠? 뭐 체크카드를 우체국의 10대 우리 10대 미만의 학생들을 위하여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 해봅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이디어로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라는 사람의 활용도를 자신 있게 어필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사줘서 어떻게 얘기하지? 아, 찾아보자. 이것도 뭐 저것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해되지만 나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농가와 이 농촌 분들의 고충, 얼마나 또 이런 영양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 이런 중간 역할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네, 이런 부분 하시는 게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알겠죠? 텍스트 상에서 뭔가 첨삭을 어떻게 해야지만 더 뭔가 좋은 표현이 될까 이런 것도 물론 고민을 할 수 있으나 일단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활용도 높은 거를 뽑아내시고 응용하십시오. 그게 평정 요소 나 항목입니다. 나 항목. 평정 요소의 나 항목의 점수를 받게 되면 이깁니다. 일단 면접 초반에 나 항목의 점수를 받으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영영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자, 이상 우리 오늘 면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볼 텐데요.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아셨다고 하면 지금 스크립트가 중요하지 않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뽑아내시고 과거 이런 잘했던 것도 뽑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체국 갔을 때 해야 할지 이런 점을 제시하는 게 포인트다. 꼭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십시오.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질문 1, 질문 2, 질문 3 이런 형태가 아니고 나의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어떻게 하면 우체국에 가서 활용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발표하시는 게 사조서예요. 사조서. 일단 우체국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용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실 분들은 피드백 부분만 보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오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 가셔서 다 보완 해보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